띵동. 검색해봐 여기 있다. 자, 설레 두근거려. 자, 일단 우리 오늘 그 통계 부분 그때 찍은 거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 잘 찍었었던 것 같은데. 아무튼 없어져가지고 다시 이제 촬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마 효준? 야 빨리 와. 빨리 와. 우리 지금 강의 찍고 있어. 자, 빨리 앉아. 자, 일단 우리가 이제 이번 단원에서 공부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일단 첫 번째, 대표값 산포도, 대표값과 산포도라고 하는 그 두 가지 이제 그 대상에 대해서 공부하고요. 일단 이제 두 번째 중단원이 산정도야, 산정도. 근데 사실 산정도는 딱히 이제 막 크게 뭐 이야기할 만한 개념은 없어. 문제를 풀 때 그 산정도를 어떻게 해석하는지라든지 뭐 그런 것들이 좀 주가 될 뿐이야. 그래서 개념 설명을 하는 지금 이 강의에서는 주로 이제 어디에 좀 포커스가 맞춰질 거냐면 평균과 분산, 표준 편차 뭐 이런 것들을 구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문제를 풀면서 나오는 뭐 x의 평균, 분산, 표준 편차 이런 것들이 나와 있을 때 그때 뭐 2x 더하기 3의 평균, 분산, 표준 편차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변하는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드릴 거고요. 분산을 좀 쉽게 구하는데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책에는 지금 잘 나와 있지 않는 내용들에 대해서 좀 언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일단 첫 번째, 대표값. 일단 이 이름값을 하죠. 대표값. 대표가 될 수 있는 값을 대표값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 단원에서 공부하는 대표값은 크게 세 가지예요, 그렇죠? 뭐 아무것도 없어? 뭘까요? 그때 프린트 안 줬나? 우리 통계 프린트 안 줬어요? 저는 안 갖고 왔어요. 전 아는 기억이 없는데. 응. 자, 그냥 봐. 자, 대표값은 총 세 가지가 있다. 첫 번째 뭐죠? 평균. 그다음 두 번째 중앙값. 그다음 세 번째 최빈값. 이 중에서 이제 우리는 가장 대표적으로 평균을 제일 많이 씁니다. 평균 구하는 건 다 알잖아. 너네들 시험 끝나고 나면 늘 하는 거 있지, 그치? 예를 들어서 내가 국어, 수학, 사회, 국어, 수학, 영어. 자, 수, 영. 자, 예를 들어서 국어는 뭐 80점, 수학은 당연히 100점 맞아요, 그죠? 영어는 90점. 자, 이렇게 이제 맞았다. 자, 하면은 그럼 당연히 얘네 세 개를 어떻게 하고? 더하고, 그 다음에 또 3으로 나눠주면 그럼 그것이 평균이 되잖아. 그래서 이제 우리는 90이라는 평균을 구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 자료들을 모두 더하고 자료의 개수로 나눠주는 걸 우린 평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평균 구하는 건 다 쉽잖아, 그렇지? 뭐 특별할 것도 없고 우리 이미 잘 알고 있는 내용이고 바로 중앙값으로 넘어갑니다. 자, 중앙값이라는 건 뭐냐? 진짜 말 그대로 얘도 네 값 한다. 중앙에 있는 값이야, 중앙에 있는 값. 예를 들어서 자료들이 쫙 펼쳐져 있는데 이게 뭐 오름차순이든 내림차순이든 어쨌든 그냥 이렇게 크기 순서대로 쫙 나열이 되어 있어. 그렇게 나열되어 있을 때 이게 만약에 홀수계라고 한다면 이렇게 끝에 서 있는 것들 하나하나 이렇게 다 배제를 해나가다 보면 마지막에 이제 하나 딱 남는 거 있지. 중앙에 남는 게 하나가 있을 거 아니야. 이 자체값을 우리가 중앙값이라고 이야기를 해. 근데 만약에 개수가 짝수라면 중앙에 값이 있어 없어? 없지. 왜냐면은 짝수계니까. 예를 들어 6개라 생각해봐. 그러면 두 개 없어지면 2개밖에 안 남잖아, 그렇지? 이게 하나 남는 게 아니라 2개가 남아버리지. 없어버리면은 중앙에 남는 게 없잖아. 그러니까 그때는 우리가 이 2개 값에 뭘 구해서? 평균을 구해서 이제 중앙값을 구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중앙값은 중앙에 있는 값인데 홀수계의 자료가 있을 때는 당연히 중앙에 있는 값이 있지만 짝수계의 자료가 있을 때는 중앙에 있는 값이 없어. 그렇기 때문에 이제 2개씩 배제를 했을 때 나오는 가장 마지막에 2개. 그 아이의 평균을 구하는 것으로 우리가 중앙값을 이제 구하게 된다. 다음 최빈값. 이것도 역시 네 값하죠. 최빈. 가장 많은 빈도로 나타나는 값. 그게 최빈값이야. 그래서 이제 뭐 예를 들어 1, 2, 3, 4, 5, 6, 7. 그럼 당연히 4가 최빈값이네. 그치? 뭐 90, 80, 100. 나 개수 까먹었다. 다시 90, 80, 70. 뭐가 제일 많이 나왔냐? 84고 90. 94개 아니었어? 93개 아니야? 하여간 이렇게 조기치매가 빨리 오면 여러분들 위험합니다. 자, 90, 80, 70. 이게 90. 이게 최빈값. 그쵸? 근데 이제 이 최빈값은 아무래도 뭐 가장 많이 나온 것이 대표값으로 설정이 되는 게 조금 애매한 측면이 있어. 뭐 예를 들어 극단적으로 뭐 1, 뭐 30, 31, 32, 33, 34, 35, 36, 37, 38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있어봐. 그럼 최빈값은 1이잖아. 근데 이게 대표값으로
조금 그렇지. 아무튼 요런 이 각각의 뭐 평균도 그렇지만 중간값, 최빈값 얘네들은 각각의 장점과 단점들이 좀 있는데 최빈값의 단점은 이런 식으로 뭔가 한쪽에 좀 쏠려 있는 값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경우에 좀 오류가 생길 가능성이 있다라는 그런 문제가 있고 중간값은 뭔가 이렇게 크게 막 그 저기한 부분은 없어. 다만 좀 극단적으로 좀 값이 치우쳐져 있을 때 그때는 얘가 또 문제를 발생시킬 수가 있어요. 극단적으로 값이 치우쳐져 있을 때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좀 양쪽 끝이 좀 두툼한 작은 것도 막 이렇게 어느 정도 일정량 있고 큰 것도 어느 정도 일정량 있고 막 그랬을 때 그때 뭔가 이렇게 이것도 저것도 아닌 그 어중간한 것을 대표값으로 중간값으로 설정을 하게 되죠. 뭐 그런 게 이제 조금 애매한 상황이 나타날 수 있어. 그다음 평균 같은 거는 뭔가 하나가 툭 튈 때 그때 그게 좀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어. 다른 것들은 다 죄다 작은데 하나만 엄청나게 높은 경우. 예를 들어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그게 있는데 여러분들 그 내가 연도는 정확히 잘 모르는데 1985년인가? 1985년에 저기 그 미국의 뭐 어느 대학교 4학년 건축학과 졸업생들의 평균 그 수익이 평균 이제 그 연봉이 1억 5천만 달러. 1억 5천만 원. 1억 5천만 원. 1억 5천만 달러면 대단한 거네. 아무튼 1억 5천만 원이래. 그럼 건축학과에 가야지, 그치? 그때 당시에 1억 5천만 원이 연봉이었으면 어마어마하잖아, 그치? 근데 이제 그게 통계적 오류의 가장 대표적인 예시인데 뭐 때문에 그랬냐면 그 학교 건축학과 졸업생 중에 마이클 조던이 있었어. 그래서 그 마이클 조던이 거기는 평균을 다 끌어올린 거야. 그러니까 다들 이제 건축학과 졸업하고 난 다음에 이제 평범하게 이제 뭐 몇백만 원, 뭐 몇천만 원, 뭐 이런 수준에서 이제 연봉을 받는데 이제 그놈 혼자만 몇억 뭐 이렇게 받아버리니까 이제 1억 5천만 원이라는 평균 그 연봉이 나타나게 된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 그래서 다들 이렇게 아주 작은 값들을 갖고 있는데 하나만 툭 튀어. 예를 들어 방학 숙제로 뭐 독서, 책 읽기 숙제를 내줬는데 뭐 한 권 읽고, 뭐 두 권 읽고, 뭐 한 권 읽고, 뭐 세 권 읽고, 뭐 두 권 읽었는데 혼자 막 100권 읽었어. 그럼 평균 한 몇십 권 되겠지, 그렇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좀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라는 거죠. 평균과 중앙값, 최빈값, 걔네들 각각의 단점들을 여러분들이 잘 파악을 하고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는 이게 더 낫냐 저게 더 낫냐라고 이제 골라라라고 하는 문제들도 또 풀어낼 수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제 원래 이 실생활에서는 그 대표값을 딱 그렇게 셋 중에 하나라고 정해서 하진 않고 보통 좀 섞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중앙값이랑 평균이랑 섞어요. 그 여러분들 그 피겨 채점 기준 혹시 뭔지 알아요? 피겨 채점 기준? 피겨 스케이팅 예전에 김연아 피겨 채점을 하는 게 심사위원이 8명인가 10명인가 심사를 해. 근데 그 중에서 가장 그 선수에게 높게 점수를 매긴 사람과 가장 낮게 점수를 매긴 사람 한 명씩인가 두 명씩인가를 제외해. 그다음 나머지의 평균을 구하는 거야. 그러니까 극단적인 값들은 이제 배제를 하고, 그러니까 아까 그 평균의 오류 그걸 발생시키는 가능성을 좀 애초에 차단을 하고 나머지들만 가지고 이제 평균을 내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이 선수가 좋다고 해가지고 팬심으로 막 만점 막 다 주면은 내 거는 이제 허수가 되는 거야. 결과가 그냥.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도 원치 않는 사람이 또 있을 테니까 당연히 이제 조금 조정해가지고 주겠지. 아무리 팬심이 뛰어나더라도. 그래서 이제 좀 그 배제되는 그 값들 때문에 평균의 오류가 생길 가능성이 또 적어진다고 하더라고. 어쨌든 평균과 중앙값의 장점들을 좀 섞어가지고 그런 식으로 좀 믹스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어쨌든 여러분들이 이제 그 오류의 가능성에 대해서도 생각은 하면서 그 대표값들을 다루셔야 됩니다. 아무튼 내용 자체는 간단하죠. 대표값 3개. 자, 그 다음에 산포도에 대해서 공부하자. 산포도는 조금 이제 집중해서 설명을 해드릴 건데, 자, 산포도. 이 산이 흩어져 있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고요. 포도는 그 먹는 포도 말고, 포가 이제 그 분포할 때 그 포, 도가 이제 정도할 때 도입니다. 왜? 저 축구학원 때문에 내일까지 어렵던데 끝나서. 알았어, 갔다 와. 갔다 내일 와. 갔다 오면 오늘 오라는 얘기잖아. 네, 아무튼 산포도가 그 얼마나 오늘이요? 아니야, 내일 오라고. 네. 오늘 오라는 얘기가 아니라고. 자, 그래서 산포도라는 게 얼마나 퍼져 있는지 정도를 나타내는 게 산포도입니다. 자, 그러면 얼마나 퍼져 있는지 정도를 나타내다 보니까 당연히 이 산포도의 값이 크면 클수록 더 어떻게 되겠어? 많이 퍼져 있는 거야. 산포도가 작으면 작을수록 더 적게 퍼져 있는 거야. 그래서 산포도의 값을 가지고 얘네들이 분포가 넓게 분포하는지 아니면 좁게 분포하는지 이런 것들을 좀 체크를 할 수가 있어. 이해됐죠? 자, 예를 들어서
어떤 자료들이 뭐 20, 30, 40, 50, 60, 70, 80 이런 식으로 분포가 되어 있는 게 있고 하나는 또 40, 45, 40, 45, 45, 50, 45 이렇게 분포가 되어 있는 게 있어. 그럼 어떤 게 더 멀리 퍼져 있는 거야? 당연히 첫 번째 게 더 멀리 퍼져 있는 거지. 이게 산포도가 더 높은 거고 두 번째 게 산포도가 더 작은 거야. 무슨 차이인지 알겠죠? 네. 그럼 이 산포도를 나타내는 그 대표적인 값이 이제 어떤 것들이 있느냐? 얘는 두 가지가 있어. 하나는 분산, 하나는 표준 편차. 자, 분산과 표준 편차는 사실 근데 한 배에서 나온 친구예요. 왜냐면 표준 편차는 분산의 양의 제곱근이거든. 그래서 우리가 루트 분산을 보통 표준 편차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 분산과 표준 편차는 우리가 이제 왜 그렇게 또 따로따로 배우느냐? 이거는 우리가 나중에 이제 확률과 통계라는 책을 공부를 할 때 그때 가서 그 이유를 알게 되는데 분산보다 표준 편차를 이용해서 뭔가 계산하고 뭔가 추정하고 하는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굳이 그 분산의 양의 제곱근을 구하는 걸 이제 그러한 이유로 한다. 그러니까 그 이유가 이제 뭔지 모르는 상태에서는 도대체가 분산 하나만 하면 되지 뭐하러 거기다 루트 씌워가지고 표준 편차도 구한대?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미리 밝히고 합니다. 표준 편차는 분산의 양의 제곱근인데 얘를 다루는 이유는 얘를 나중에 우리가 더 많이 활용해서 어딘가에 써먹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표준 편차라는 걸 공부를 하고 다루는 것이다 라는 거. 어쨌든 분산과 표준 편차는 사실상 하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인데 그럼 이 분산이 뭐냐? 이 분산은 정의가 편차의 제곱의 평균으로 되어 있습니다. 편차의 제곱의 평균. 그럼 편차는 뭔데? 편차라는 건 자료에서 평균을 뺀 것으로 되어 있어요. 여기서 이걸 좀 조심하셔야 돼요. 자료랑 평균의 차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자료에서 평균을 뺀 거야. 왜냐면 편차는 양수도 있고 음수도 있거든. 차이라고 하면은 언제나 양수로만 생각을 하게 될 텐데 차이가 아니라 자료의 값 빼기 평균으로서 양수도 음수도 모두 다 가질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 편차들을 모두 다 구해보면 이 편차들의 합이 반드시 어때야 된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반드시 어때요? 0이죠. 그 왜 그럴까? 너네들 이거 초등학교 때 배웠어. 여기 있네. 자, 우리가 얘네 세 개의 평균이 이 90이라는 것은 얘네 세 개가 키높이가 아니지. 키 맞추기로 90으로 이게 맞춰질 수 있다는 걸 뜻해. 무슨 얘기냐? 이 100에서 10점을 떼다가 80한테 주면 90, 90, 90 만들 수 있잖아. 사실 평균은 그런 의미를 갖고 있기도 해. 그러니까 얘네들을 키 맞추기를 해주면 뭐 더 많은 곳에서 떼가지고 더 적은 애한테 이렇게 보충해주고 뭐 떼서 보충해주고 하면은 딱 그렇게 잔잔하게 맞춰져 있는 그 상태. 그걸 이제 우리가 평균값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누가 얼마나 더 크고 누가 얼마나 더 작고라는 것들을 다 이제 모아보면은 그게 아기가 끼워 맞춰서 평균이 만들어진다고. 그러면 편차라는 것 자체가 자료의 값 빼기 평균이잖아. 즉 내가 평균을 만들기 위해서 얼마를 뗄 거냐 얼마를 보충해 줄 거냐 라는 것들을 얘기하는 게 그게 편차 아니겠어? 예를 들어서 여기서 편차가 10, 즉 10만큼 떼줄 수 있다. 편차가 마이너스 10, 10만큼 보충받아야 된다. 그런 얘기인 거잖아.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떼고 여기서 받고 막 주거니 받거니 해서 결국엔 이게 평균으로 맞춰진다는 것은 결국엔 여기서 더 남는 거 더 부족한 것들을 모두 다 합쳐봤을 때 그들의 합이 어떻다는 얘기야? 0이라는 얘기인 거지. 그래서 편차의 합이 0이다라는 건 사실 우리 입장에서 너무 당연한 얘기였고요. 그렇죠? 이미 초등학교 때 했었던 막 사과 막 여기서 떼가지고 막 여기다 갖다 붙이고 이랬었던 그 작업을 우리가 조금 더 수학적으로 표현한 게 편차의 합은 0이다라는 표현이고요. 어쨌든 편차는 절대로 그 차이가 아니라는 거. 편차는 자료의 값 빼기 평균이다라는 것을 좀 잘 알아두고 계셔야 된다라는 것도 같이 겸사겸사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 편차의 제곱을 평균 낸 게 분산이라고 했잖아. 편차의 제곱을 평균 낸 거.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지금 같은 상황에서도 여기 편차가 뭐였어? 마이너스 10이지. 여기 편차는 10이고 여기 편차는 0이야. 그래서 이 편차들을 각각 다 어떻게 하기로? 제곱을 하기로. 그 다음에 그들을 다 더하고 3으로 나눈 편차를 제곱한 걸 평균 낸 거. 그걸 우리가 분산이라고 하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그 분산의 정의라고 했죠. 그래서 분산의 정의 편차의 제곱을 평균 낸 거. 편차의 제곱의 평균. 그게 분산이다. 지금 계산해 보시면은 3분의 200. 3분의 200 그것을 분산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지. 산포도의 가장 대표적인 값이라고 할 수 있는 분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요. 당연히 그것의 양의 제곱근 루트 3분의 200. 그걸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표준 편차라고 부른다. 이것도 역시 약속이니까 이유는 필요 없어. 표준 편차.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네, 그래요. 뭐 지금까지의 내용은 사실 여러분들이 너무나 뻔히 잘 알고 있는 내용이었을 겁니다. 자, 지금부터 하는 얘기가 이제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좀 새롭게 받아들여질 내용인데 증명은 좀 생략할게요.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 내용은 왜냐하면 우리가 확률과 통계에서 배우는 내용을 살짝 끌어당겨가지고 공부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뭐 이걸 증명까지 하면서 우리가 이걸 알아둘 필요는 없습니다. 학습 목표에서 애초에 이건 벗어나기 때문에. 자, 분산을 구하는 방법이 원래는 지금처럼 편차를 구하고 편차를 제곱한 다음에 그것들을 평균 낸 것이 분산을 구하는 방법이었죠. 그렇죠? 그런데 분산을 구하는 방법으로 우리가 다른 거 하나도 같이 장착해 가려고 합니다. 그게 뭐냐? 자, 다 따라해. 재평평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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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너는 얼굴은 안 나오잖아. 난 얼굴이 나와. 자, 뭐라고? 자, 뭐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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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평평제. 알겠죠? 재평평제. 자, 재평평제가 뭐냐? 제곱의 평균 빼기 평균의 제곱에서 한 글자씩 딴 겁니다. 자,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빼면 그것이 분산이 나온다. 이거 꼭 기억해 두십시오. 이 분산 구하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그럼 제곱의 평균이 뭐란 얘기야? 80, 100, 90 얘네들을 각각 제곱을 해서 평균을 구해. 지금 더 어려운 것 같은데요? 아, 지금이야. 이게 숫자가 좀 크니까 그렇지. 숫자가 좀 작은 것들을 가지고 할 때는 특히나 여기에서 막 평균이 지금 90이 아니라 평균이 막 뭐 이상하게 분수 나오고 그런 경우에는 이게 진짜 대박입니다. 이게 얘보다 훨씬 더 빨리 풀어요. 뭐 어떨 때는 그냥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간단하니까 이렇게 해서 풀어도 돼. 이건 별로 차이가 크게 안 나. 근데 평균이 이상하게 나온다든지 얘네들의 숫자들이 조금 막 뭔가 애가 상태가 이상해. 뭔가 좀 이렇게 병 걸린 것 같이 생겼어. 그러면 이제 그때 우리가 재평평제를 이용하는 게 훨씬 더 계산상 효율성을 드높일 수 있다. 그래서 지금도 80, 100, 90을 제곱하고 평균을 내. 그 다음 거기에서 90의 제곱을 빼면 되는 거야. 그럼 똑같은 결과가 나온다. 자, 한번 해볼까? 80의 제곱, 그 다음 100의 제곱, 그 다음에 90의 제곱, 8100. 자, 그러면은 결국 005 도와줘. 자, 휴. 24500. 자, 이걸 어떻게 한다고? 3으로 나눠줘야지. 이게 제곱의 평균이야. 자, 그 다음에 뭘 한다고? 평균의 제곱을 뺀다고. 자, 90의 제곱 8100이야. 8100을 빼면 돼. 근데 3분의로 바꿔주면은 얼마냐? 3분의 24200. 아니, 300. 3분의 24300. 그럼 얘에서 걔를 빼면 뭐가 나와? 3분의 200을 있잖아. 이해됐죠?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막 이 숫자들이 이상하거나 이 평균이 이상한 경우에는 우리가 이 재평평제를 이용해서 계산하면 훨씬 더 간단하다. 지금은 이 숫자들이 커서 오히려 얘네들을 제곱하는 게 조금 부담스러웠을 수는 있는데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뭔가 좀 이렇게 다루는 숫자들을 보면은 다 짜잘짜잘한 숫자들 많잖아. 뭐 예를 들어 뭐 13, 15, 뭐 17, 막 3, 4, 6, 5, 뭐 7, 막 이런 것들, 그치? 그런 것들 다룰 때는 얘가 훨씬 더 효율적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분산 구할 때는 뭐라고? 재평평제. 자, 그런데 여기에서 또 청개구리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난 분명히 재평평제라고 했거든. 근데 자꾸 평제 재평. 자꾸 평균의 제곱에서 제곱의 평균을 빼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다. 괜찮아. 그렇게 해도 돼. 괜찮아. 평균의 제곱에서 제곱의 평균을 빼면 그럼 마이너스 분산이 나오겠지. 그쵸?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계산을 했는데 뭔가 좀 공식이 헷갈려. 아, 재평평제인가 평제재평인가 뭐지? 재평평제, 재평평제. 뭔가 좀 입이 꼬여. 자, 그때는 그냥 일단 계산해봐. 플러스 나왔으면 잘 계산했구나 하고 그냥 그거 분산 쓰시면 되고, 만약에 마이너스가 나왔어. 아, 내가 또 청개구리 같은 짓 했구나. 마이너스만 떼고 써주시면 됩니다. 어쨌든 잘못 헷갈려도 괜찮아. 살아남을 수 있어. 계산만 잘해. 제발.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뺐는데 계산을 잘못해가지고 마이너스 70 나왔어. 70?
하면 죽어. 그러면 안 돼. 알겠지? 이거 순서 헷갈리는 것까지는 괜찮아. 근데 계산 못해가지고 틀리는 건 그거는 용납할 수 없다. 알겠죠? 그래서 분산 구할 때는 이것도 같이 알아두십시오. 이거는 책에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일단 이거 하나 알려드리려고 했고요. 뭐 필요하면 메모 좀 해주세요. 여러분들 뭐 어디에다가 메모 일단 좀 해주시고 연습장이든 어디든 너 그거 검사 맡아야지. 지수까지. 오늘까지 제출. 안 돼. 오늘 나한테 보여주고 뭘 보여줘? 제출 다 하는 거. 다 적으셨나요? 재평평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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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 증명하는 것도 뭐 쉽게 할 수 있는데 굳이 필요 없어서 안 했어요. 나중에 여러분들 하고 싶은 사람들 있으면 한번 해봐. 그리고 나한테 검사 맡아. 내가 이제 체크는 해줄게. 자, 그럼 다음으로 넘어간다잉. 자, 사실 이제 내가 오늘 수업에서 가장 해주고 싶었던 부분이 이제 지금부터 나옵니다. 사실 이것 때문에 오늘 수업한 거예요. 뭐 지금까지 했었던 이 재미없는 이야기들은 그냥 그거에 이제 밑작업인 거고. 자,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A, B, C 얘네들의 평균을 구했어. 평균은 보통 이제 우리가 M이라고 하거든요. 그 다음에 분산은 보통 이제 시그마 제곱이라고 해요. 이건 이제 고등학교 때 쓰는 그런 기호야. 근데 그냥 무시해. 어쨌든 얘네들의 평균과 분산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너네들한테 갑자기 뭐 7A 플러스 3, 7B 플러스 3, 7C 플러스 3 뭐 얘네들의 평균을 구하라고 한다든지 아니면 얘네들의 분산을 구하라고 한다든지 하는 그 상황에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거는 직관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게 가장 좋겠더라고요. 자, 여러분들이 이번 중간고사를 봤어요. 이번 중간고사를 봤는데 국어, 수학, 영어 점수가 10점, 20점, 30점이 나온 거야. 집에 와서 아주 개털이 됐어. 내 등짝 막 후드려 맞고 이 녀석이 하면서.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더 이상 불효를 할 수는 없어서 마음을 다잡고 기말고사 때는 더 잘해야겠다라고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자, 그래서 10점, 20점, 30점을 맞았던 것을 10점씩 올렸어. 장쪽의 반전이지. 10점씩 올렸어. 10점씩 올려가지고 20점, 30점, 40점이 된 거야. 자, 그러면 너네들의 그 국영수 평균 점수가 어떻게 됐을까? 10점. 그 10점이 올라갔겠지. 얘도 10점, 얘도 10점, 얘도 10점이 그냥 이게 그대로 쓱 올라간 거죠. 그냥 10점이 쓱 올라간 거죠. 세 개가 모두 쓱.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세 개의 키 맞추기 작업을 했을 때 나타나는 그 결과도 10점이 쓱 올라갔었을 거야. 당연한 거 아니야? 그쵸? 아, 이게 모든 자료의 값이 일정한 만큼 상승하면 평균도 일정한 만큼 상승하는구나. 당연한 얘기죠. 그쵸? 네. 자, 그래서 A, B, C의 평균이 M이라고 했을 때 A 더하기 5, B 더하기 5, C 더하기 5의 평균은 당연히 뭐가 된다? M 플러스 5가 된다. 당연한 얘기예요. 그쵸? 나 이거 이해 안 간다 있어요? 납득이 안 간다? 없죠? 오케이. 자, 그럼 이제 2학기 중간고사. 이젠 조금 더 노력을 했어. 조금 더 노력을 해서 10점, 20점, 30점을 받았던 그 저번 학기 중간고사보다 점수가 2배로 올랐어. 20점, 40점, 60점. 야, 이것도 장족의 발전이지. 야, 2배나 점수를 끌어올렸다는 건 엄청난 발전이죠. 자, 그러면 평균이 이렇게 모든 자료들이 2배가 됐을 때 평균은 어떻게 됐을까? 2배로 늘어났겠지. 2배로 변했겠지. 왜 그랬을까요? 자, 얘네가 모든 자료가 2배로 쓱 올라갔어. 그러면 당연히 이게 키 맞추기 작업을 했을 때도 이 아이들의 그 라인 자체가 모두가 2배로 쓱 올라갔으니까 당연히 얘네들의 라인조차도 위로 2배만큼 쓱 올라갔겠지. 그치? 실제로 10, 20, 30의 평균은 여기서 10 얘한테 줘서 20의 라인에 맞춰서 썼어. 근데 얘네가 2배씩 쓱 올라가니까 20, 40, 60이 되면서 이 60에서 20만큼 떼서 이 20한테 줘야 되니까 이제 40으로 라인이 맞춰지게 된 거야. 2배만큼 올라가니까 평균 2배만큼 올라갈 수밖에 없지. 그 라인 자체가 위로 2배만큼 상승하잖아. 이해됐어요? 자, 그러니까 A, B, C의 평균이 M이라고 해보자. 그럼 2A,
EA, EB, EC 평균은 당연히 뭐가 될 수밖에 없어? EM이 될 수밖에 없는 거야. 당연한 거야. 아, 평균은 변한 만큼 변하는구나. 그래서 모든 자료가 3배가 됐어. 평균은 어떻게 돼? 3배가 돼. 모든 자료가 2배가 되고 3만큼 커졌어. 평균은 어떻게 돼? 2배가 커지고 3만큼 커지는 거야. 당연한 거야. 평균은 그래서 솔직한 친구야. 얘가 변하는 거에 맞춰서 그대로 똑같이 따라 변해. 괜찮다. 그쵸? 그래서 평균을 헷갈려하는 사람은 없어. 평균을 어려워하는 사람은 없어. 다만 분산을 조금 헷갈려 하더라고. 자, 분산 한번 해보자. 분산은 뭐였죠? 산포도였죠. 얼마나 퍼져 있는지 그 정도를 나타낸 게 산포도야. 자, 그러면 10점, 20점, 30점 그 점수가 10점씩 그대로 올라갔다고 생각해 볼게요. 10점씩 그냥 그대로 올라갔어. 그냥 그대로 올라간 거야. 그대로 올라갔을 때 얘네들의 퍼짐 정도가 어떻게 됐을까요? 그래, 똑같아졌겠지. 그러니까 당연히 산포도가 안 달라지는 거야. 아, 모든 자료가 같은 만큼 커졌을 때는 얘네들의 퍼짐 정도가 당연히 안 달라지겠구나. 자, A 더하기 10, B 더하기 10, C 더하기 10의 분산 뭐가 될까요? 네, 시그마 제곱 그대로가 된다. 안 달라진다. 왜? 얘네들이 모두 다 10, 10, 10 똑같은 만큼 커졌을 때는 얘네들 퍼져 있는 그 정도가 달라지는 게 아니거든. 그대로 평행하게 올라가는 거죠. 평행하게 올라가는 거니까 얘네들의 퍼짐 정도, 산포도 안 달라진다고. 산포도가 안 달라진다는 건 분산 그대로 고정된다는 거랑 똑같은 말인 거잖아. 당연한 거죠, 그렇죠? 네. 분산의 정의로 생각해 보셔도 마찬가지예요. 분산의 정의가 편차의 제곱의 평균이지. 편차의 제곱의 평균, 그렇죠? 그런데 모든 자료가 똑같은 만큼 커지면 자료가 커진 만큼 평균도 똑같은 만큼 커진다고 했잖아. 편차가 어떻게 됐겠어? 똑같아졌겠지. 당연히 편차가 똑같았으니까 편차의 제곱도 어떻게 했어? 똑같았겠지. 편차의 제곱이 똑같았으니까 그 똑같은 녀석을 평균 내면 당연히 그 분산은 어떻게 했어? 똑같았겠지. 그러니까 모든 자료가 똑같은 만큼 평행하게 커진다면 10만큼 커지든 3만큼 작아지든 아니면 7만큼 커지든 뭐 아니면 5만큼 작아지든 얘네들이 다 똑같은 만큼씩 변화가 일어난다면 그때는 분산은 달라진다 안 달라진다? 절대 안 달라진다. 자, 그런데 2배가 된 상황을 한번 생각해보자. 자, 모든 자료가 모두 다 2배씩 변했어. 그러면 10, 20, 30이었던 게 20, 40, 60으로 변한 거잖아. 이 자료가 2배만큼 변했다는 건 이 자료들 사이의 간격도 어떻게 됐다는 거랑 똑같아? 그게 2배만큼 늘어났다는 거랑 똑같아. 마치 고무줄로 늘린 거지. 이렇게. 그쵸? 10, 20, 30이었던 것을 20, 40, 60으로 늘린 거. 2배로 늘린 거죠. 그들 사이의 간격도 2배로 막 벌어진다고. 그럼 당연히 산포도는 어떻게 되겠어? 정상이야. 더 커야 정상이죠. 더 커져야 정상이야. 얼마나 커지는지는 아직 시크릿. 다만 커지긴 커진 거야. 그쵸? 일단 멀리 떨어지니까. 멀리. 왜냐면은 이게 간격이 2배만큼 벌어진다는 것은 더 많이 퍼져 있다는 거니까. 일단 산포도는 커질 거야. 분산과 표준 편차 둘 다 커지겠지. 그런데 이게 얼마나 커지겠느냐 이거야. 자, 모든 자료가 2배씩 다 커졌으니까 당연히 간격 역시도 몇 배씩 커졌을까? 2배씩 커졌을 거야. 간격이 2배씩 커졌다는 것은 편차가 어떻게 됐다는 얘기일까? 2배가 됐다는 얘기겠지. 편차가 2배가 됐다는 얘기야. 자, 편차가 2배가 됐으니까 당연히 그 편차를 제곱한 건 어떻게 되겠어? 네. 그렇지, 바로 그거야. 편차가 2배가 됐으니까 편차를 제곱한 건 그것의 제곱 4배가 됐을 거야. 근데 분산은 편차의 제곱을 평균 낸 거잖아. 편차의 제곱을 평균 낸 거야. 그러면 4배가 된 그 편차의 제곱들을 평균을 낸 거니까 기존의 그 분산에 비해서는 몇 배만큼 커졌겠어? 그렇지. 그래서 모든 자료가 2배씩 커졌을 때는 당연히 분산은 몇 배 커진다? 4배가 커진다. 모든 자료가 3배씩 커졌을 때는 분산은 몇 배 커진다? 9배가 커지겠지. 모든 자료가 3배씩 커졌을 때는 간격이 3배만큼 늘어날 테고 그럼 편차가 3배만큼 늘어나겠고 편차의 제곱은 9배만큼 늘어나겠고 편차의 제곱이 9배만큼 늘어났으니까 기존의 그 자료들을 평균 낸 것보다 9배만큼 늘어난 것들을 평균 낸 거니까 당연히 9배가 커졌겠지. 그래서 우리가 분산은 이게 똑같은 동일한 만큼 플러스 마이너스 된 거에는 아무런 영향을 안 받는데
이게 2배, 3배, 4배 아니면 마이너스 2배, 마이너스 3배 이런 식으로 뭔가 몇 배가 되었다라는 것에는 지대한 영향을 받는다. 제곱의 영향을 받죠. 분산.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 자 그러면 EA, EB, EC 분산을 좀 그냥 다른 기호로 쓸게요. V라고 쓰자. V라고 쓸게요. 자 얘네들의 분산이 V였다라고 한다면 그럼 당연히 얘네들의 분산은 어떻게 되겠어? 4V인 거야. 근데 그것을 이렇게 기억합시다. 2의 제곱 V. 그게 조금 더 의미상 적절하죠, 그렇죠? 그럼 만약에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2B, 마이너스 2C 이렇게 됐다면 그럼 그때는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 분산은? 마이너스 그렇지, 마이너스 2의 제곱 V가 되는 거야. 역시나 4배가 되는 거지, 그치? 이해됐어요? 분산은 다 양수일 거 아니야. 편차의 제곱의 평균을 내는 건데 어떻게 분산에서 음이 나올 수 있겠어? 그치? 그러다 보니까 마이너스 4V 했다가 그냥 나한테 그냥 바로 그냥 그쵸? 네, 4V. 오케이? 그럼 표준 편차는 어떨까요? 표준 편차. 여기서 표준 편차를 뭐라고 할까? 아, 이거 쓸 기호 없는데 그러면 S라고 할까? 자, 표준 편차 S라고 해보자. 자, 표준 편차 S야. 자, 그럼 이 상황에서 표준 편차 뭐가 될까? ES가 되겠지. 자, 이 상황에서 표준 편차 뭐가 될까? 네, 맞아요. ES가 되겠지. 여기다 마이너스 ES라고 쓰면 이거 단세포생물이야. 단세포생물. 자, 왜 마이너스 ES가 아닐까? 아까 말했잖아. 표준 편차랑 분산은 분산은 편차의 제곱의 평균, 표준 편차는 분산의 양의 제곱근이야. 어떻게 얘가 음수가 나올 수가 있겠어? 말도 안 되지. 그래서 얘는 ES가 될 거야. 그래서 이걸 좀 통일시키자. 헷갈려 죽겠어. 이걸 좀 일반화시킬게. 자, KA, KB, KC 분산 어떻게 될까? K 제곱 V가 되는 거야. 표준 편차는 어떻게 될까? 아니야. 절대값이 꼭 붙어야죠. K가 음수일 땐 어떡하려고? 그쵸? 절대값 KS 이렇게 써주셔야 된다. 다 이해되시죠? 당연하지, 그치? 자, 그래서 만약에 A, B, C의 평균이 10이고 표준 편차가 2다. 평균과 표준 편차를 쓴 거야. 자, 평균이 10이고 표준 편차가 2다 라고 한다면 3A 플러스 2, 3B 플러스 2, 3C 플러스 2의 평균은 얼마야? 일단 32야. 자, 그러면 얘네들의 분산은 얼마야? 분산 얼마야? 분산. 나 지금 이거 평균과 표준 편차 쓴 거라고 했어. 평균과 표준 편차 썼다. 자, 얘네들 분산 얼마야? 36. 에이? 너 욕하고 싶었지? 자, 얘네들의 분산을 우리가 물어봤잖아, 그치? 얘네들의 분산이 뭐였겠어? 얘가 표준 편차라니까? 4였겠지. 그 4의 몇 배를 해야 돼? 9배 해야 되니까 36인 거지. 이해됐죠? 네, 이런 함정 같은 거 넘어가지 마시고요. 자, 그럼 얘네들 표준 편차는 뭐였겠어? 6이었겠지. 야, 분산이 36이라는 걸 뻔히 아는데 우리 표준 편차를 왜 먹고 해? 아니면 이제 여기다가 3배 해가지고 6이라고 쓰셔도 되고요. 이해됐죠? 네, 그래요. 다 할 수 있겠지? 네, 그래요. 그래서 일단 요 얘기를 좀 해드리려고 그래서 오늘 수업을 좀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건 여러분들 그 책에는 안 나와 있는 내용이라서 수업을 꼭 한번 들어야 됐었던 부분이거든. 그래서 오늘 건져가셔야 할 내용은 2가지입니다. 일단 첫 번째, 분산 쉽게 구하기. 뭐였지? 재평평제. 그리고 두 번째, 요거. 지금 얘네들의 평균이 제시가 되어 있을 때, 혹은 분산이 제시되어 있을 때, 혹은 표준 편차가 제시가 되어 있을 때, 몇 A 더하기 몇, 혹은 몇 B 더하기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걔네들을 가지고 뭔가 변형시켜서 평균, 분산, 표준 편차 얘네들이 뭐냐라고 물어봤을 때 우리가 직관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쉽게 답을 구해주셔야 된다. 그렇지 않고 이거 가지고 3A 더하기 2 더하기 3B 더하기 2 더하기 3C 더하기 2 평균 구하고 그다음에 또 여기서 편차 구했다가 또 여기서 또 평균 빼고 또 평균 빼고 또 제곱하고 더하고 나누기 3하고 어느 세월에 할 거예요? 못하지. 그러니까 그런 행동들은 우리가 지금 미리 직관적인 이해로 해결을 본 거다. 이해됐죠? 네, 그걸 바탕으로 잘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이제 나오는 좀 중요한 문제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너네들이 푸는 문제들 중에서 조금 난이도가 있는 문제라고 하면은 평균과 분산을 알려줘. 그래놓고서 A제곱과 B제곱과 C제곱의 합을 구하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물어보는 경우도 있어.
예를 들어서 A, B, C 얘네들의 평균은 10이고 표준 편차는 5다. 뭐 이런 식으로 딱 줬어. 그 다음에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은 얼마냐? 뭐 이런 질문들을 할 수도 있어. 자, 그때 여러분들이 뭘 이용하면 되느냐? 아까 말씀드렸던 재평평제. 이런 거 이용하면 아주 끝내주게 풀 수 있는 거야. 어떻게?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 나누기 3이 제곱의 평균이잖아. 거기에서 평균의 제곱, 10의 제곱을 뺀 것이 분산 5라고. 아, 그러니까 3분의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에서 100을 뺀 게 5라는 얘기구나. 그럼 3분의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이 105란 얘기구나. 그래서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이 315란 얘기구나. 이런 식으로. 이해됐죠? 네, 그래요. 이용해 볼 수 있는 상황들이 곳곳에 있을 거예요. 그게 나올 때마다 여러분들은 의식하고 써먹으셔야 되고요. 여러분들이 그걸 안 쓰고 있을 땐 내가 알려드릴게요. 알겠죠? 네. 질문할 거 있으신 분? 네, 그 어. 편차의 절대값으로 표준 편차를 구할 수 있어요. 편차의 절대값으로? 예. 편차라는 건 그 자리에서 평균 뺀 걸 편차라고 하는 건데 그걸로 어떻게? 예를 들어서 그냥 어디서 들어가지고 편차의 절대값으로 표준 편차를 구한다고? 그냥 분산 구해가지고 루트 씌우라는 얘기인가? 편차의 절대값 아니요? 그거랑 관련 없어요. 왜냐면은 그거를 제곱하고 평균 낸 것을 루트 씌운 거니까. 근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막 이런 생각을 할 수는 없죠. 아니 선생님 얘네들 제곱한 것을 평균 내고 루트 씌울 거면 제곱하지 말고 그냥 루트도 나중에 씌우지 않으면 안 돼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 근데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지, 그치? 예를 들어서 편차의 제곱의 평균이 분산이잖아. 그러니까 거기다 루트를 나중에 씌울 거면 애초에 제곱도 하지 말고 나중에 루트도 씌우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그러면 편차의 평균이 표준 편차인가? 말도 안 되지. 편차의 평균이 어떻게 편차의 평균은 언제나 0이지. 편차들을 몽땅 다 더하면 0이잖아. 그쵸? 그럼 편차들의 절대값의 평균을 내면 어떻습니까? 그건 아예 관련 없는 얘기가 돼요. 아예 관련 없는 얘기. 그러니까 마치 이런 말랑 똑같은 거지.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 얘가 이것인가? 라는 질문이랑 똑같은 거죠. 그쵸? 이거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죠. 그쵸? 얘네들을 제곱하고 루트를 씌운 야 이거 지금 제곱도 하지 말고 루트를 씌우지 말지? 절대값으로 하는 거랑 똑같은 거 아닐까? 라는 그 생각이 이제 이 생각이랑 똑같은 거죠. 물론 이제 여기서 얘를 제곱한 것과 얘를 제곱한 것과 이제 아예 관련 없지는 않아요. 여기에서 이걸 제곱한 것과 이걸 제곱한 것은 A제곱과 B제곱은 동일하게 나오는데 이제 여기 밑에서 2 곱하기 절대값 AB라는 게 더 튀어나온다라는 게 문제인 거지. 그래서 굳이 어떻게든 연결을 시킨다면 그 표준 편차를 제곱한 그 분산과 뭐 이것과 뭐 예를 들어 얘를 제곱하고 얘를 제곱한 것은 얘 제곱한 것에서 2 곱하기 얘를 뺀 것은 뭐 표준 편차가 나온다. 뭐 이런 얘기들은 할 수는 있겠는데 그게 굳이 필요하지는 않을 것 같긴 합니다. 뭐 만들 수는 있겠지만 어거지로 만들 수는 있겠지만 만든 것의 효용 가치가 그렇게 클 것 같아 보이진 않나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아예 불가능한 건 아니지. 또 다른 질문 궁금하신 거 없으십니까? 네, 그래. 일단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오늘 배운 그 두 가지는 꼭 좀 잘 기억해 두세요. 그거는 프린트에 또 없는 내용이었을 테니까. 네, 아무튼 강의는 끊을게요.